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수감이라는 단어가 헤드라인을 덮어도 왜 김호중의 무대는 오히려 더 꽉 찼는지, 그 지지가 감정이 아니라 목소리, 서사, 팬덤 시스템이 맞물린 구조였다는 핵심을 압축해드립니다. 무대 위에서 김호중은 단 한 번도 작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을 때마다 이상하리만큼 더 큰 울림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수감이라는 단어가 한 사람의 이름 앞에 붙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고. 커리어도, 신뢰도, 관객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고. 그런데 김호중은 그 상식을 정면으로 깨뜨렸습니다. 그 단어가 헤드라인을 점령하고 댓글창이 뜨거운 칼날처럼 흔들릴 때에도 공연장은 비어있지 않았고 응원봉은 꺼지지 않았고 객석의 숨결은 더 촘촘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김호중을 외면하지 못했을까? 감정이라면 차갑게 식어야 합니다. 유행이라면 조용히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김호중 현상은 다릅니다. 기자가 그의 행적과 선택을 따라가 보니 이것은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누군가의 취향이 아니라 무너질 수 없는 골조처럼 이미 짜여있는 생태계였습니다. 김호중을 둘러싼 이야기는 늘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한쪽은 말합니다. 논란이 너무 크다. 다른 한쪽은 말합니다. 그래도 무대는 진짜다. 이 충돌이 반복될수록 김호중은 기이한 형태로 더 강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위로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김호중의 지지는 위로나 중독 같은 감정의 단어로 설명하기에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지속적이며 너무 계산되어 있습니다. 흥분이 아니라 축적입니다. 충동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그래서 김호중을 못 끊는 이유는 좋아해서가 아니라 끊을 수 없게 만들어진 구조에 가까웠습니다. 첫 번째 축은 목소리 자체가 만들어낸 신뢰의 구조입니다. 김호중의 소리는 우연히 뜬 소리가 아닙니다. 한 번 잘 부른 노래가 전설이 된 것이 아니라 전설이 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이 몸에 새겨진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는 소리를 키우기 전에 다루는 법을 배웠고 내지르기 전에 지탱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호흡과 공명은 하루 이틀의 열정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천 번의 반복으로만 얻어지는 근육입니다. 김호중은 자신의 체형과 성대 조건에 맞는 발성의 포인트를 집요하게 찾아냈고 고음을 과시하기보다 중저음의 안정감을 먼저 쌓았습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서 그의 한음은 감정의 폭발처럼 보이지만 실은 계산된 균형 위에서만 가능한 결과로 들립니다. 마이크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소리, 공간을 끝까지 채우는 밀도, 한 문장을 끝까지 끌고 가는 호흡의 길이. 이런 요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떠나서 그 사람이 어떤 실력인가를 먼저 증명합니다. 그리고 대중은 의외로 냉정합니다. 논란은 논란대로 따지면서도 귀로 들리는 결과만큼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김호중의 구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비판이 커질수록 소리는 더 증거가 됩니다. 말이 흔들릴 때 노래가 증명합니다. 두 번째 축은 김호중 서사의 작동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추락과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김호중에게 핵심은 단절이 아니라 집요한 회복입니다. 학업 중단과 방황의 시간은 그의 인력에서 지워진 공백이 아니라 이후 선택을 더 단단하게 만든 전조입니다. 한번 멈춰 선 자리에서 그는 아무렇게나 다음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만 나아갔고 돌아올 수 있을 때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회복은 눈물로 포장된 감동이 아니라 생활로 증명되는 생존의 방식에 가깝습니다. 제2학은 단순한 신분 회복이 아니라 태도의 전환이었고 콩쿠르 성과는 재능의 선언이 아니라 매일의 기록이었습니다. 이 리듬이 무섭습니다. 한번 무너졌으니 끝이 아니라 무너졌기 때문에 더 단단해지는 흐름. 사람들은 이런 구조에 끌립니다. 저 사람은 다시 일어난다는 예감이 아니라 저 사람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느낌. 김호중을 못 끊는 이유는 바로 이 반복 패턴 때문입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 사건이 클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사람. 대중은 불안정한 스타보다 위기에서 버티는 스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세 번째 축은 장르를 가로지르는 전략의 구조입니다. 김호중이 대중음악으로 이동한 것을 두고 도피라고 부르는 시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숨기 위해 방향을 튼 것이 아니라
가진 무게를 더 넓은 전장으로 옮긴 전략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성악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뿌리를 붙잡은 채 트로트와 발라드, 크로스오버라는 다른 언어 위에 이식했습니다. 위험했죠. 성악 발성이 대중가요에서 과하다는 오해, 감정을 누른다는 비판, 장르의 경계를 흐린다는 공격. 그런데 그는 소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달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힘을 줄이는 대신 호흡의 길이를 늘렸고 고음을 과시하는 대신 문장의 끝을 살렸습니다. 그 결과 청자는 먼저 장르를 묻지 않게 됩니다. 트로트냐 발라드냐를 따지기 전에 가사와 감정이 먼저 들어옵니다. 이것이 설득력의 구조입니다. 네 번째 축은 팬덤이 만들어낸 완충 장치의 구조입니다. 김호중의 커리어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들은 종종 점수 논쟁 같은 장면에서 터졌습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그의 상승 곡선이 서서히 올라오던 흐름이 특정 무대를 둘러싼 논란으로 급격히 바뀌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호중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 장면이 아니라 판단의 대상이 되었고 그 지점에서 팬들의 감정은 관람에서 참여로 전환됩니다. ARISS로 불리는 팬덤은 억울함을 말로만 토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증명이라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공연장 좌석을 채우고 음반을 구매하고 이름을 내건 기획으로 응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열기가 아니라 누적의 힘입니다. 다섯 번째 축은 역설적인 신뢰의 근원, 즉 결핍이 만들어낸 구조입니다. 김호중은 완벽한 스타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서툴러 SNS 하나에도 머뭇거리고 안무 앞에서 몸치가 드러나고 잘하는 것만 내세우지 않으며 못하는 것을 감추려 애쓰지 않습니다. 이건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엔 완벽하게 포장된 이미지가 더 잘 팔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호중은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더 믿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가끔 화려한 성공보다 드러난 결핍에서 진짜를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감이라는 단어의 충격에도 무대가 꽉 찬 장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조의 필연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증거가 되고 서사가 반복을 만들고 장르 전략이 시장을 넓히고 팬덤 시스템이 완충 장치가 되고 결핍이 신뢰를 만들고 침묵이 결과로 증명되는 흐름. 6겹의 장치가 맞물리면 한 단어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단어의 무게가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게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강하게 묻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 그런데 무대 위에서 들리는 소리는 말합니다. 아직 아니다. 김호중은 매번 결론 대신 진행형으로 노래합니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은 채 무대를 떠나고 다음 곡을 예고하듯 여백을 남깁니다. 그 여백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문화가 되며 문화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김호중을 못 끊는 이유는 불쌍해서 도 아니고 맹목적이라서 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를 계속 보게 되는 건 이미 만들어진 구조가 그 시선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논란과 질문이 따라붙을수록 역설적으로 그 구조는 더 선명해집니다. 추락과 회복, 비난과 신뢰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김호중이라는 인물은 여전히 대중의 시선을 붙잡고 있습니다. 수감이라는 단어가 무대 밖을 흔들어도 무대 위에 한음이 다시 관객을 붙들어 매는 순간, 그 순간이 반복되는 한 김호중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계속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끝나지 않는 진행형이 사람들을 오늘도 공연장으로